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보험회사 법무팀에 근무하는 31살 여성입니다. 가족들은 평범한 회사원이 되길 원했지만 저는 저만의 특별한 커리어를 갖고 싶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법과 경영을 공부한 뒤 대학원까지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벌써 4년 차네요. 오늘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1년 전 겪은 제 파혼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파혼의 결정적인 원인은 예비 시어머니 될 분의 과도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라면 아들 부심 있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식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철저히 짓밟으신 분입니다. 아들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던 분이었죠.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아, 회사 일 안 힘들어?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응, 괜찮아.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 혼자 어색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선배가 그러는데 원래 분위기가 이렇대. 그래서 처음엔 어색할 거라며 걱정해 주시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와, 사법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회사 분위기 적응하는 게 더 힘들다. 원래 사회생활이 그렇지 뭐. 나도 너처럼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가끔은 네가 부럽다. 눈치 없다고 잔소리만 듣는데 뭘. 기분도 꿀꿀한데 오늘 퇴근하고 한잔할래? 아, 어쩌지? 오늘은 부모님 만나야 해. 너 요즘 부모님 자주 만난다? 독립해서 좋아하더니 맨날 만나냐? 혼자 사는 게 걱정되시나 봐. 거절하는데도 오늘은 꼭 저녁 먹자고 하시네. 야, 그래도 챙겨줄 때 고마워해. 나중에 그러지도 못한다? 후회하기 전에 효도해라. 그나저나, 너는 요즘 집안 사정은 좀 나아졌어? 지난번에 어머니 가기 어렵다고 했잖아. 뭐, 그냥 그렇지. 우리 오빠도 전역하고 취업했고. 아, 말 안 했나? 우리 오빠, 이 회사 다녀. 아, 정말? 어디 부서에서 근무하시는데? 보험 영업직이긴 한데, 이제 입사 6개월쯤 됐을걸? 근데 실적이 좋은가 봐. 맨날 무슨 상도 받아오던데? 오, 일이 적성에 맞으시나 보다. 그때 말주변 좋다던 그 오빠 맞지? 응, 원래 다른 일 하다가 이쪽 일 시작한 건데, 괜찮은가 보더라고. 근데, 너 우리 오빠 기억하네? 이참에 우리 오빠 만나볼래? 뭐? 내가 너네 오빠를. 에이, 어떻게 그러냐. 뭐 어때? 가볍게 커피 한잔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거지 뭐. 너 그러다 내가 옳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어쭈, 그럼 나야 좋지. 요즘 신우이랑 올케 사이 갈등 엄청 많다는데 너랑 나는 그럴 걱정은 없겠다. 그럼 오빠한테 말해서 약속 잡을 테니까 조만간 시간 내서 한번 보자. 아, 알겠어. 저는 대학 시절 동문이었던 친구 녀석과 운 좋게 동반 입사를 했습니다. 친구는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고, 보시다시피 제 친구이자 시누이이기도 합니다. 예비 신랑은 제 친구의 오빠였고,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솔직히 친구한테 자신의 오빠를 소개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 친구는 예였습니다. 매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자기 오빠를 존경한다며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라고 입에서 칭찬이 마를 날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친구가 이어준 인연으로 저희는 마음 편히 만나는 친구 사이에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오빠와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혹여나 이별을 경험할 경우에 서로가 껄끄러운 사이가 될 수 있으니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 주의였거든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 정년기에 접어드니 누가 먼저랄 거 없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연아, 우리 올 크리스마스면 2주년인데 미리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드릴까? 언제 인사드리려고? 우리끼리 대충 상의라도 하고 계획을 짜야지. 무작정 결혼할 거예요. 하면서 인사드린다고 다가 아니란 말이야. 아, 미안. 내가 너무 성급했지?
우리 나이도 나이인데 내년 가을에 결혼하는 걸 목표로 조금씩 준비하면 어떨까? 시기는 좋은데 이왕 이야기하는 거 좀 자세히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 구체적으로 어떤 거? 예식장은 어디로 할 거고, 신혼집은 어디로 갈 거고, 서로 재정 상황도 오픈해야 대충 계획이라는 걸 세우지. 네 말이 맞아. 나는 지금까지 모은 돈이 5천 정도 되거든. 생각보다 적지? 엄마도 도와드리고 대출금도 갚고 하느라 이 정도가 전부네. 대출? 집에 무슨 일 있어? 희진이한테 들은 건 없는데. 아, 엄마 식당 하시잖아.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 맞아서 한동안 손님도 없고 월세 낼 돈도 빠듯하다고 하셔서 내가 좀 도와드렸거든. 월세 못 내면 안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그 돈을 돌려주시기는 하는 거야? 가게 상황 나아지면 주신다고 하셨어. 아무튼 돈 좀 보태드리느라 생각보다 적게 남았어. 상관없어. 어차피 집 사려면 대출 받아야 하고, 전세를 살아도 대출을 받아야 해. 이래저래 다 돈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고맙네. 자기는 얼마 정도 모았어? 나는 이번에 자취 시작하면서 돈 쓰기 시작한 거고, 그동안은 굳이 돈 안 써서 8천 정도 모았을 거야. 부모님이 적금 들어주셨던 것도 있어서, 당장 뭘 시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없을 거야. 아, 그럼 우리 집부터 알아볼까? 성격도 급하네. 어른들한테 인사드리는 게 먼저지. 그리고 자세한 건 상견례 다 끝나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급해? 너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그러지. 일정 조율해서 인사드리러 가자. 예비 신랑은 성격이 조금 급한 것 말고는 모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기도 하고 직업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배려를 많이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기댈 수 있겠다 싶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랍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예비 시댁은 합정역 근처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명동 쪽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상태였고 보통의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앞둔 시점에 예비 시댁의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목돈이 들어갈 테니 지인을 통해서 투자를 좀 하셨나 봐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이익을 본다는 말에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아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하루아침에 식당 운영도 어려워지게 되고 수억 원의 빚이 생기면서 식당도 문을 닫고 집까지 팔아 빚을 청산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결혼 준비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죠. 오빠, 엄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래? 한두 푼도 아니고 집까지 팔아서 못 메꿀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끌어다 쓴 거야? 엄마 말로는 우리 결혼자금 해주시려고 혹해서 투자한 것 같던데. 너무 뭐라 하진 마라. 엄마가 작정하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이런 망신도. 그나저나 오빠 결혼은 어떻게 해? 글쎄다. 미뤄야 하는 게 맞는 거겠지. 지금 이 상황에 결혼하는 것도 웃기고. 많이 심각한 거야? 내가 자세히 물어보기가 좀 그렇네. 많이 심각하지. 아니, 가게 담보로 대출을 왜 받냐고. 갚지도 못할 거. 이게 뭐야. 답답하다 답답해. 이제 우리만 죽어나게 생겼어. 너희 부모님이 이 상황 아시면 그냥 결혼 없던 걸로 하라 그럴 수도 있어. 어느 부모가 딸이 시집 간다는데 이런 집에 시집을 보내겠어? 나 같아도 안 돼. 네가 너무 손해야. 결혼을 미루던지 이 일을 해결하던지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당신이 왜 나서려고 해? 이건 엄연히 우리 집 일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생각해 준 건 고마워. 당신한테 참 면목이 없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그러신 게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해.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겠다고 그러신 거잖아. 그러니까 혹여나 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절대 하지 마. 아마 제일 마음 아파하고 계실 거야. 알겠어. 어머님, 아버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상견례를 하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든 일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책도 없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 결혼을 조금 미루는 걸로 하고 예비 신랑과 시누이가 모아둔 돈으로 급한 빚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예비 시댁은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 은행 빚을 갚기 급급했고 겨우 남은 돈으로 방 2개짜리 반지하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에게 면목이 없다며 잔뜩 주눅이 들어서는 의기소침해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실을 친정 부모님께 알리고 결혼을 조금 뒤로 미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제법 안정을 되찾으니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셔서는 만나자고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 자주 만나서 얼굴도 익히고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시어머니는 반전 있는 분이셨습니다. 왔니? 오랜만이구나. 지난번에 인사 오고 나서 하도 연락이 없길래 결혼 안 하는 줄 알았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종종 희진이랑 준혁 씨 통해서 어머니 근황 전해 들었어요. 요즘엔 어떻게 지내세요? 다 들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아무래도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다 보니까 서로 경제 상황 같은 건 공유하고 있거든요. 결혼 안 할 거 아니니까요. 그래? 생각은 의외로 깊구나. 솔직히 헤어질 줄 알았거든.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서로 많이 사랑해요. 극복할 수 있는 건 같이 극복해야죠. 말은 잘하는구나. 우리 잘난 아들이 대기업 들어가더니 괜찮은 사람 하나 얻었네. 그래서 너희들의 계획은 뭐니? 일단 준혁 씨가 모아둔 돈을 쓴 상태라 조금 더 있다가 결혼식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상황도 상황인 만큼 더 벌어서 결혼하면 좋잖아요. 예, 그러다 우리 아들 다 늙어 죽겠다. 1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해서 손주도 보고 그래야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글쎄요. 준혁 씨도 그렇고 솔직히 저희 결혼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급하지 않다니.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결혼은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인 거야.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나도 면목이 없다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면 이참에 상견례하고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직 대책 세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결혼할 순 없잖아요.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당장 무얼 어떻게 하겠다고 장담을 못 드리는 게 준혁 씨랑 이야기도 해봐야죠. 그건 그렇네. 그리고 미리 말하겠는데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신랑감 얻기 힘들다?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지. 대기업 다니지. 네가 아무리 변호사라도 며느리 될 입장이잖니? 대충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마. 아무튼 의견 조율되면 연락하렴. 네, 그럴게요, 어머니. 그리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내가 먼저 하는 일은 없게 해라. 너 어디 가서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소리 들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준혁 씨랑 이야기해보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을 하지 않을까봐 걱정이셨는지 저를 직접 만나며 의중을 한참이나 떠보시더라고요. 솔직히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하는 터라 깊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시댁에 아직 빚이 5억이나 남은 상태였고 제가 그 상황에서 결혼을 해버린다면 저까지 그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 건 아닌지 내심 걱정했거든요. 예비 신랑이나 시누이는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노발대발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 뵙고 예비 신랑과도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어서 평소처럼 지냈어요. 저희 결혼에 목숨이라도 거셨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대셨습니다. 결국 상견례를 조금 빨리 한다 생각하고 양가 어른들과 시간을 조율해 일정을 잡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견례장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자랑을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할 말만 쥐야장천 해대시는데 이게 상견례인지 낭독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각자 형편에 맞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며 대화를 마치셨고
저희는 어른들의 응원을 힘입어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혼수도 보러 다니고 집도 보러 다녀야 하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 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다이아 수저로 불릴 만큼 유복한 가정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보험회사 대표가 저희 아버지셨거든요. 워낙 내색하는 걸 싫어하고 평소에 검소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분들을 닮아서인지 저도 내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을 공유하고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만큼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야, 나 사실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응, 말해.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회사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 이야기이기도 한데 당신이 충격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뭔데? 말해봐. 사실 이 회사 대표가 우리 아빠야. 얼마 전에 처음 봤지? 워낙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라 나도 그렇고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아, 별거 아니네. 아니. 잠시만. 뭐라고? 이 회사 대표가 아버님이라고? 이명훈 대표님이 당신 아버지야? 응, 맞아. 아니, 엄청난. 이게 무슨...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 부담 가질까봐 말 못했어. 그리고 사실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우리 상황 다 설명드렸거든.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금전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자기야,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도대체.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 우리 결혼하는데 지장은 없을 거야. 나도 부모님 도움 안 받을 생각이었는데 나 결혼할 때 주시려고 미리 아파트도 사두셨더라고. 거기서 신혼살림 시작하면 되니까 우리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잠깐만. 당신, 언제까지 나 속일 작정이었어? 미안해. 많이 당황스럽지? 당황스럽지, 당연히. 그렇다고 당신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놀랍긴 하네.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하자. 당신 얼마 전에 엄마 만났다며. 그럼 엄마 스타일 알았을 거잖아. 이번에 우리 집 상황도 그렇고 이 사실 알면 엄마 가만 안 있을 거야. 돈 앞에 장사 없다니까 따로 말하지 말자. 알겠지? 알겠어. 자기 기분 안 나쁜 거지? 내가 기분이 왜 나빠. 그냥 혹시나 엄마가 알게 돼서 이걸로 당신 괴롭히거나 그럴까봐. 항상 상상 그 이상의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 혹여나 그런데도 내가 잘 대처할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하하, 내가 아무래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러게 말이야. 나 같은 여자 어디 없다? 우리 아빠도 당신 꽤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던데? 실적도 좋고 회사에서 이미지 좋다고. 정말?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예비 신랑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시어머니한테만큼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예비 신랑도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지 진작에 채비하더라고요.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아파트, 그리고 혼수나 가전은 제가 모은 돈으로 우선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버는 돈은 다 저축하기로 계획했고요.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눈치 없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또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세아가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중간 확인도 좀 할 겸 연락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너는 어른이 먼저 연락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저번에 말해준 거 금방 잊어버렸니? 쯧쯧.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단 거야. 하하. 바빠서 그랬죠 뭘. 결혼하면 매일 연락드릴 텐데요. 그 전까지는 봐주세요. 아무튼 중간 브리핑 좀 해보렴. 신혼집이나 그런 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다 말해보란 말이야. 아무 말도 없길래 내가 먼저 물어봐야겠어. 어머니, 사실은 부모님이 회사 근처에 미리 제 명의로 마련해 주신 집이 있어요.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뭐? 그건 참 다행이구나. 거긴 시세가 얼마니? 아파트긴 한데
지어진 지 좀 됐더라고요. 시세로 치면 7억 정도 합니다. 뭐? 7억씩이나? 얘 세아가 그러지 말고 돈도 아낄 겸 결혼하면 합가해서 살자. 우리 집 방도 하나 남으니까 여기서 신혼살림 차리고 그 아파트 팔아서 사업이나 하자꾸나.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말 그대로 사업하자는 소리다. 우리 집에 웬만한 살림살이는 있으니 혼수랑 집값이 굳는 셈이잖아.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같이 살아요? 살려면 왜 못 사니? 원래 그렇게 비비적거리면서 살아야 가족 간의 정도 더 생기고 그러는 거야. 돈도 아낄 겸 그렇게 하렴. 그리고 혼수랑 집값은 굳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예단을 좀 넉넉히 해오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현금 예단이면 된다. 얼마를 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예단은 2억 정도만 해오렴. 딸 자식한테 집 장만해줄 정도면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 같은데. 그 정도는 해올 수 있지? 어머니, 그건 좀 아니죠.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은 하지 말라는데 저 준혁 씨 하나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안 그래도 편히 많이 봐주고 계신데 현금 예단으로 2억을 해오라니요. 무슨 재벌집 결혼식도 아니고. 예. 우리 집이 뭐가 어때서? 방도 2개고 거실도 넓고 이 정도면 우리 식구 충분히 살아. 그러니 2억 가져와.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결혼하면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 너 지금 말 다 했어?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길거리에 드러누워 잤단 말이다. 얘가 뭘 모르는구나. 어머니, 저 이렇게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근데 반지하 2칸짜리 방에 물도 줄줄 새고 곰팡이는 가득한데 거기서 어떻게 다 큰 성인 3명이서 사냐고요. 위생적으로도 편치 않은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건데?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니? 내가 몇 배로 불려줄 테니까 그 아파트 팔고 합가해서 살자꾸나. 너도 그 어줍잖은 변호사 일 때려치우고 나 도와서 사업할 생각이나 해.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신데요? 말씀 의도는 알겠는데 저는 따르지 않을 거예요. 너 정말 이럴래? 너같이 근본도 모르는 년을 잘난 우리 아들 짝으로 겨우 허락해줬는데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하고 저래도 모자란데 네가 뭔데 충고질이야? 예비 신랑이 저희 친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지 시어머니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라고요. 위에서처럼 어이없는 말만 해대시며 무조건 자기 말이 맞는다고 우기기 바빴습니다. 저를 까내리면서 욕설까지 퍼부으시는데 더는 듣고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예비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나발이고 앞으로 제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꾹 참고 결혼한다고 해도 시어머니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 될 것만 같았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오랜 대화를 끝으로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네가 드디어 정신이라도 차렸나 보구나. 말해보렴. 저 아무래도 이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 곱씹어봤는데 도저히 제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안 가서요. 결혼하는 거 자체가 기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고 혼수나 예단도 제 돈으로 먼저 해결하는 건데 결국 준혁 씨 맨몸으로 결혼하는 거거든요. 뭐? 너 지금 우리 아들 깔보는 거야? 깔보는 게 아니라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끝마다 어디 가서 이런 예비 신랑 못 만난다 하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 아닐까요? 제가 준혁 씨한테 잘 말할 테니 저희 파혼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얘,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정말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주변에 다 알렸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 그러니깐요. 저보고 뭐 어쩌라고요? 어머니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으시네요. 왜 모든 걸 어머님 기준에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 주는 도움이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알아주셨으면 해요. 정말 파혼하겠다. 이거냐? 준혁이도 알아? 네, 전달했고 아직 답변은 없지만 메시지 읽었어요. 저 어머니랑 평생 잘 지낼 자신도 없고
이런 거 극복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으리란 보장도 못할 것 같아요. 그니까 그냥 각자 형편에 맞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인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아닐 것 같으니까 새로운 인연 잘 만나세요. 야, 이 버르장 머리 없는 년이. 너 지금 나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 아니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가르쳐요. 앞으로 결혼 진행은 어려울 것 같아요. 평생 살아야 하는데 마음 하나 갖고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잘 지내세요. 아, 그리고 그건 아시나 모르겠네. 어머니 염치 좀 챙기시고요. 자꾸 저 무시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뭐? 무시하지 말라고? 네가 근본도 모르는 년이라서 그런 건데. 뭐가 어쩌고 저째? 그놈의 근본. 어머님, 그건 아세요? 어머님, 아들이 다니는 그 회사 대표가 제 아버지인데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보자 하니까 날 아주 우습게 알지? 못 믿으시겠다면 준혁 씨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전 이만. 앞으로 마주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네요. 야, 야! 저는 쿨하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는 땅을 치고 후회한다며 저를 붙잡으셨어요. 남편은 어느 정도 상황을 예상했는지 생각보다 이별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같은 회사라 얼굴 보는 게 좀 찜찜하긴 하지만 현실이 그러한데 뭐 어쩌겠나요. 저희는 그렇게 파혼을 하기로 합의했고 회사에서는 그저 직장 동료로만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결혼을 한 게 아니라 파혼으로 그쳐서 천만다행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 파혼을 하게 되니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굳이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저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어떠셨나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